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와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초부터 신년사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기득권 타파와 3대 개혁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하나만한 이야기다. 자, 이런 비판들이 나왔거든요. 자, 이 하나만한 얘기다. 물론 이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 선택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거의 비아냥거림에 가깝다고 봐야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기득권 타파하고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만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고 또 지난 정부에서 안 했고 그래서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없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지금 요즘 야당의 민주당의 이 자세가 이 국민을 위하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득권 타파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이 기득권이 어떤 세력을 가리키느냐를 두고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련해서 이제 특정 세력을 겨냥하기보다는 이권 카르텔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이 되면 좀 덕담 수준의 좀 품넓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새 벽두부터 또 이권 카르텔, 기득권 타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용히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는 기득권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본인에게 반대하는 국민도 기득권입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야당. 본인에게 사사건건 어떤 쓴소리라는 야당도 기득권입니까? 그렇게 되면 협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 벽두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아쉽다. 지금 새해의 어떤 이 2023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작년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좀 협치하고 화합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고 가장 컸던 건 왜 이번 신년사에 지금 아직도 이태원역 앞에 벌벌 떨면서 159명의 자식들이 잃은 이태 참사 유족에 대한 위로는 한마디도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3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야 간의 상생과 협치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진영 논리가 아닌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닙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모경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듯이 야당에서는 가장 큰 기득권이 바로 윤 대통령과 검찰, 정부 여당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제 들었을 때 정치권에서 기득권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정부 여당을 지칭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얘기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기득권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기득권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을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몽경 대변인도 그 얘기잖아요. 기득권을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기득권이 야당이냐, 뭐 노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습니까?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저는 봐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예. 그 작업을 안 하도록, 못 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그냥 통칭 기득권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한 뜻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몽경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개혁의 저항 세력이 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느냐, 새해 첫날부터 참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고 출입 기자들 없이 그냥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도 야당에서는 소통이 부족하다. 자, 또 이렇게 일방적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 시각에서도 그럴 거예요. 신년사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통령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40몇 년 있었지만. 제가 봐서는 두 가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태도와 내용인데요. 태도는 솔직히 이 신년사를 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요.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다음 내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라고 해도 기자들 불러다 놓고요. 질문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스태핑 언제 할 것이냐. 이 질문 나올 거 아닙니까? 북한 무인기 왔는데 하늘 다 뚫렸는데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언제까지 남탓할 것입니까? 세 번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왜 가서 한 번도 1월 1일인데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공정한 상식을 얘기하셨는데 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판에서 400 이상 나오고 최은순 장모도 장모 증명도 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왜 한 번도 압수수색 안 하고 검찰 수사 안 하십니까? 이게 공정한 상식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건 국민들이 보더라도 피하고 싶었겠구나.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 화합, 통합하는 정부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말씀이에요. 오늘은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쟁 유지의 질문만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 대한 메시지 집중이 되겠습니까? 물론 기자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스태핑 관련 여러 가지 논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야가 너무나 분열돼 있고 이렇게 정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신년사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신년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몰각하고 자꾸만 이 정쟁 유지의 어떤 언론 노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또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을 좀 하셨지만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제 취임 기자회견, 취임 관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나요? 그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 없이 이제 취임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신년사와 좀 다른 점이 있느냐? 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다른 점은 있어요.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신년사와 야당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하고 같아요? 국민들 그 수준을 같이 볼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격했던 거 100일 기자회견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하고 싶어서. 당신은 사법 리스크 질문 피하고 싶어서 그랬지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또 신년에는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이라는 부분들
강조했었고 도스태핑을 중단하고 나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방식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신년사와 야당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하고 같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할 말씀 글쎄요. 있으신가요? 서영주 대변인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야 공히 언론과의 어떤 접점 부분에 있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서로가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너는 왜 그러느냐, 우리 쪽은 이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사항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저희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한 신년 연하장 내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새해 전망은 더 어둡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문 전 대통령의 연하장 내용 좀 어떤 의미로 읽어보셨나요? 본인이 퇴임하자마자 나라가 굉장히 뭐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전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잊혀지고 싶다는 분이 굳이 이 연하장 내용 안에 뭐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 뭐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 이런 단어를 굳이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정쟁의 소재를 찾아서 이런 말씀 하셨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예. 결국은 이 메시지를 보면은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직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또 언급을 굳이 하셨다는 것은 글쎄요, 국민을 정말 생각하고 계신 것이냐, 정말 잊히고 싶은 분이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방금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요, 그 쓴소리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면 그 사실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하장에 사실을 이야기했죠. 유난히 추운 겨울인데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경제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생 고난하지 않습니까? 물가 치솟는다고 하고 있고 안보 불안하지 않습니까? 서울 항공이 뚫렸어요. 그럼 무인기가 와서 윤석열 정부의 하늘이죠. 그 하늘이 뚫렸는데 전 정부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전망이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얘기해야 될 때 본인 윤석열 대통령 그러셨어요.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겠다. 경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수출 지향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겠다. 그런데 안보는요. 남북 관계는요. 강대강으로 가겠다. 북한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식의 어떤 강한 어조로 갑니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결국엔 남북 문제는요. 평화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게 전혀 상반된 거 아니에요? 평화문두를 유지해도 경제가 될까 말까 한데 경제를 살리겠다 해놓고서는 북한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 이런 걸 보면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전직 대통령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왜 정치적으로 끼어드냐? 잊혀진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잊혀지게 안 하잖아요. 전임 정부 꺼내다가 매일 전 정부 탓하고 심지어는 저 박정환 대변인께서 참 실망스러운 게 풍산개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비판할 때. 이런 수준이라는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면은 정권 안 뺏겼겠죠? 한 그 말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다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됐던 부분을 다 파괴하느라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부분들을 채워가면 되는데 잘 된 것도 다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2년을 적폐청산하느라고 겨우겨우 나라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3년을 코로나 잡느라고 매일 잠을 못 자고 9천 몇백 번의 일지를 쓰면서 코로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탈코로나를 시켜놨더니 지금 윤석열 정부 뭐합니까? 북한 관계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예전에 뭐 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지금 낙수효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물가도 못 잡고 경제도 못 잡죠. 심지어 코로나
지금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라 국민들 버려놓잖아요. 이런 수준의 차이에서 과연 전 정부를 탓하는 게 맞는지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탓 그만하시고요. 선거 결과를 다시 되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선거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다음 소식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올해 3월 치러지죠. 이제 어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당권 주자들이 다수 참석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보수당이 추구해왔던 그 보수당의 가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유엔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관을 낙관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올해는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인 만큼 저도 저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여당이 초와 같은 살신성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당대회가 이제 100% 당심으로 치러지는 만큼 당권 주자들도 얼굴 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 당권 적합도에서 이제 1위 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이제 지지층 대상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아직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죠? 예,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기후환경 대사 이런 직을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변화가 오기 전에는 출마 선언하시기가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결심을 해야 하는 입장일 될 텐데 예. 가장 최근에 나온 나경원 전 대표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지난달 30일에 나온 걸 보면은 지역 당원들을 만나니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든다.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출마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안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당대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아직 많이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친윤계 후보들이 좀 난립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윤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꽤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하락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까지 넣었을 때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흐름을 봐서는. 근데 결국에는 컷오프를 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 100%로 바꾸면서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건데 참 불합리한 어떤 이 선거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나경원 의원만 보더라도 굳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심들이 합작해서 뭐 김장년대를 만들고 김기현 의원을 밀고 하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곤 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심을 따르는 의원들의 뜻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당시에 김무성 전 의원과 최경환 대표 그렇죠. 서청원 대표. 네, 서청원 이 대표 이 두 분 양상을 봤을 때도 따지고 보면은 서청원 대표를 밀었을 때 김무성 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 판도 당원 100%를 바뀌었지만 제가 봐서는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도 뭔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 이제 분석한 바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날을 굉장히 세우니까 오히려 당심의 지지도는 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일견 일리 있는 해석이죠.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전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어떤 비난의 선이 너무 높으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씩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마 당원들, 이 전당대회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유명하신 분들, 인지도 위주로 이렇게 거론이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소위 말해서 구도가 좀 정리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기존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